범죄 심리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범죄 이면 미드 크리미널 마인드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자부하는 바로 그 코너입니다. 이수정 교수와 함께하는 크리스탈 마인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용을 좀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머리, 머리가 네, 좀 머리 좀 짧아진 것 잘랐습니다. 같네요. 네, 좀 덥습니다. 아주.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있는데 그 전에 또 이제 어제 그제부터 나오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 한번 잠깐 좀 짚고 넘어갈까 네, 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인데 여러분들 많이 지금 들어보셨죠? 예. 이 지금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일 행적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분이 김가을 씨입니다. 언니께서 이름을 좀 밝히셨는데 김가을 씨가 지금 일주일째 어딘지 행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에 가양역 부근에서 이제 퇴근을 했고 그러고 나서 9시쯤에 미용실에 갔다가 SNS에 이제 머리 자른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글까지 올리고 나서 그 30분 후까지는 언니랑 연락이 됐는데 9시 반부터 연락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뭐 이건 좀 이따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만 오후 11시쯤에 집에 갑자기 구급차가 왔고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뭐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밤 9시 반쯤에 가양역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좀 의아하네요.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 성인 여성이고 뭐 키도 160이 넘고 머리는 짧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젊은 여성이 예.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증발을 하여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연락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가 네.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뭐 경찰은 나름대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뾰족하게 이제 이 신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의 행적 중에 좀 나름의 이제 특이한 부분은 지금 119에서 네. 이분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언니가 뭐 이제 계시는 곳으로 아마 119가 출동을 했겠죠. 그랬나 봐요. 그 말씀 나눴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네.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집에 11시에 구급차가 왔는데 이 구급대원들이 갑자기 집에 구급차가 오니까 언니분께서 아니 이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실종된 그 김가을 씨 동생이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를 해서 왔는데 무슨 일 있으십니까? 했는데 무슨 일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래서 이 실종된 동생의 신고가 혹시 어떤 뭐 신호일까? 메시지일까? 어떻게 실종된 분이 신고를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글쎄, 이제 전화가 굉장히 특이한 전화다. 예. 이 생각이 드는 게 보통 119에다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은 아직 집에 안 갔는데 집에 있는 언니를 도와달라고 네. 지금 이 김가을 씨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19에다가.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언니가 아프다, 언니가 쓰러질 것 같다 이렇게 구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는데 네. 사실은 언니는 쓰러질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119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런 일 없다, 나는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그래서 119는 그냥 돌아갔는데 네. 문제는 그 이후 지금 이 동생, 전화를 했다는 이 동생이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을 이제 유발한다. 네. 예컨대 자발적인 가출 같으면은 지금 굳이 119가 등장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을 것이고 네. 더군다나 이제 SNS 상에 머리를 한 이후에 지금 아마도 한 9시 반경 미용실에서 나온 다음에 SNS에다가 파마하자마자 비바람을 맞아서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비바람을 맞아가지고 13만 원이 증발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아마 미용실이 강남에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 이 김가을 씨는 연고지가 지금 이 가양역 근처였다고 그래요. 네. 가양역 근처에 회사를 다니고 아마 본인의 숙소도 뭐 집도 아마 가양역 근처였던 것 같은데 네. 강남으로 가서 머리를 하고 다시 가양역으로 돌아온 다음에 증발을 한 겁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과정 중에 뭐 어떤 경위로 지금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됐는지, 그리고는 119는 왜 전화를 이제 뭐 119에는 왜 전화를 했는지, 119에 전화한 사람은 지금 김가을 씨가 맞는지, 이것도 모두 사실은 지금 확인이 아직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 그렇지만 의견 중에서요. 차차님께서는 가족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요? 본인이 상황을 직접 전화로 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하시고, 그래님은 보이스피싱 냄새가 나는데 숙강생님도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 아닐까? 그래님 보이스피싱에 의한 납치까지 간 거 아닌가? 윤보성님도 나를 구해달라는 구조 신호 같은 생각, 이런 의견들을 쭉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현재로서는 알기가 일단 어렵고요. 일단은 CCTV 상에 9시 반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이 일단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종 전에는 가양역 인근으로 보였고, 그러니까 이제 가양역에서 떠났죠. 그렇습니다. 강남으로 가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일단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다시 가양역으로 돌아오는 게 일반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고지가 가양역 같은데. 그리고 나왔을 때 비가 엄청 오니까 뭐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더 했겠죠. 아, 비 많이 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지금 9호선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남으로 갔다가 가양역으로 돌아온 어떤 흔적 같은 게 있으니까 지금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됐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후에 11시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강남에서 무슨 일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연고지 근처로 돌아온 다음 증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실내에 지금 존재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둘 수가 있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이 얘기를 왜 다루냐면요. 그 지금 언니께서도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직접 언니의 번호까지 밝히면서 이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시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화면 이분이 김가을 양이고요. 실종된 키는 163cm 정도, 숏컷이고 마른 체형이라고 합니다. 6월 27일 가양역 부근에서 퇴근 후에 아직까지 실종 상태고 혹시 목격한 분이 있다면 이 번호 혹은 번호 기억하기 힘드시니까 112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는 언니 이런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혹시 한마디만 보태고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번호로 굉장히 많은 장난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전화는 절대 하시지 마시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 이상한 전화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전화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어차피 그 조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로 112로 바로 연락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